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당 선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. 그 이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장경태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. 의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장경태입니다. 어제 의원님 비롯한 초선 의원 10분이 당 선대위 이대로는 안 된다 기자회견을 가지셨는데요.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어제 우리 김용민, 김승원, 이탄희, 윤영덕, 황운하, 전용기 의원님 등과 함께 저희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. 여러 가지 이 정치 개혁 또 정당 혁신 아니었습니다. 예. 예를 들면 청년의 진출을 보다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피선거권을 낮춘다든지 우선 공천을 한다든지 또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또 3선 또 연임을 제한한다든지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비중을 보다 더 높여달라든지 또 개방형 선대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어떤 정치 혁신 과제들을 제안드렸습니다. 예, 말씀하신 대로 정당개혁 정치 혁신 과제인데 그것 말고 지금 어쨌든 양쪽 후보가 정해진 가운데서 민주당 지지율 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 160석 이상이나 갖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정권 연장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, 혹은 선대위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 아니냐, 이슈에 대해서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,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혹시 초선 의원들도 그런 위기 의식에 이런 걸 가졌지 않느냐,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거기에 대해서는. 당연히 용광로 선대위 또 모두가 참여하는 선대위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이 넓은 선대위도 중요하지만 낮은 선대위도 중요하거든요. 예. 좀 더 넓고 낮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 구조라든지 의사결정 과정과 구성이 좀 느리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기획도 좋은데요. 그 기획의 방향은 맞는지 또 효과는 어떤지 아마도 깊은 고민은 하겠지만 또 소수보다 다수가 참여하고 또 정당 내보다 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까지도 만들어야 된다. 그리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과 다른 많은 분들이 이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좀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하실 수 있게 좀 전담해서 너무 이게 중구난방으로 돼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. 예. 그 우상호 의원도 당 선대위의 이슈 대응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, 정치평론가들 또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지금 민주당의 선대위는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,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까?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. 이 논의 구조가 조금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래야 아무래도 집단지성이 좀 발휘될 거라고 보고요. 또 의사결정의 신속성도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, 또 그 부분에 또 전담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 많은 부분을 역할을 맡기보다는 한 역할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당 지도부의 피드백은 혹시 있었습니까? 어제 기자회견하고? 일단 어제 5시에 송영길 당대표님을 뵙고 또 이 제안을 드렸고요.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께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고 대부분 다 공감의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 논의를 좀 더 숙성시키고 보다 더 확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습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는 지지층 결집이 굉장히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지층이 결집하지 않고 있다. 그 근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의원님은 보세요? 아무래도 이 윤석열 후보 선출 이후에 좀 아쉽게도 그 선출 직후에 여론조사만 25개 이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. 예. 그만큼 여러 가지 컨벤션 효과를 소위 여론조사 조사를 통해서 좀 알리기 위한 확장하려고 한 노력들이 있었고요. 또 그만큼 저희도 한 달여 전에 이 소위 후보 선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대위 구성이 조금 늦어진 부분들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그러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선대위 구성, 물론 저희가 조금 다소 빠르긴 합니다만 이 좀 더 시너지를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은 아니었다라고 보고요. 윤석열 후보는 후보 개인의 어떤 호감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이 반정권 정서 등을 토대로
본인이 그 결집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쉽게 반대되는 분들의 어떤 의사 표시가 좀 더 뭉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예. 이에 반대로 저희는 좀 더 이 부분들을 또 설득해내고 또 혹은 여러 가지 오해와 이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사과하는 이런 절차와 과정들도 좀 필요할 거라고 예. 생각합니다. 최민희 전 의원이 본인의 SNS에 송영길 대표가 TV 출연 같은 걸 좀 자제하고 물론 이 선으로 물러나야 한다. 그러니까 후보가 돋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송 대표가 너무 TV 출연이 잦다 이런 지적했고 이런 지적에 지지자들도 좀 수긍하는 것 같던데요.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? 일단 당대표께서 매우 바쁘실 텐데요. 뭐 다 하시긴 어려울 겁니다. 예. 그래서 뭐 컨디션 조절하시면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아마 고민을 하실 거라 보고요. 저는 뭐 무엇보다도 후보가 보다 다양한 모습을 보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셨지 않습니까? 뭐 하다못해 노량진의 이 청년과 소주 한 잔에 기울이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외교와 안보의 강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후보 중심으로 후보가 보다 더 많은 역할과 이 소위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좀 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자, 후보가 매력을 더 어필해야 된다. 근데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지사 시절부터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인데 이조차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. 당이 제대로 후보를 보필하고 있는 게 맞느냐.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? 이것도 이재명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. 뭐 일단 정확하게는 일상회복지원금인데요. 정부는 분석과 조언 또 집행을 하는 곳이고요. 여당은 결심과 책임을 짓는 곳입니다. 예. 그럼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원칙인데요. 이 정말 국민들께서 소상공인, 자영업자, 뭐 청년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 상황에서 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시절엔 청년 배당과 무상 교복을 또 추진하셨고 예. 도지사 시절에는 장병 상해보험이라든지 청년 면접수당 등을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적 지원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효용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데요. 이 과정에서 뭐 이미 국민의힘은 사실 예산 과정에서나 뭐 저희 국토위도 지금 법안 소위도 못 열리고 있는데 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도 1, 2차엔 반대하다가 3차 때는 또 찬성했다가 4차 때는 반대한다든지 허가된 백신이 없을 때 작년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. 독감 백신을 갑자기 도입하자고 하셔서 예.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과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을 국민의힘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 또 대안을 또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만 하는 부분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. 이 국민의 이 민생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저희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설득해 가겠습니다.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가 기재부를 향해서 굉장히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는데 결국 지금 당의 생각이나 이 후보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면 기재부를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? 일단 저는 가능하다고 믿고 싶고요. 예. 사실 뭐 기재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과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본인들도 이 상황이 얼마나 이 위기감이 있는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 가지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국가 부채 비율 또한 저희가 여러 이태리나 일본 다른 뭐 여타 저희 국가 GDP 규모와 걸맞는 국가에 비해서 보통 60에서 80% 혹은 100% 넘는 국가들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80% 100% 하자는 게 아니라 이만큼 이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빚지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나라가 책임지는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예.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. 네. 예, 국민의힘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원톱 선대위원장으로 추대할 생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이해찬 전 대표를 불러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. 혹시 당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?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나오진 않는데요. 예. 이해찬 대표님께서 조언을 하시리라 보고 또 필요한 시기가 되면은 아마 등판도 고민하시리라 보는데 사실 이해찬 전 대표님의 등판 여부가 사실 저는 중요하다보다는 여러 가지 이 의견들이 제대로 좀 반영될 수 있는 구조, 또 논의 구조, 의사 결정 구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빠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
아까 말씀하셨던 정치개혁 5가지 기자회견에서 요구하셨던 거 거기 혹시 사선 금지도 들어갔나요? 예, 예. 아까 청년 진출, 또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, 또 3선 연임 제한, 또 권리당원 비중 확대, 또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선출 방식 변경 등이 있었습니다. 예. 뭐 다른 건 뭐 차치하더라도 이 사선 금지 조항이라든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그 중진 의원들이 반대하지 않을까요? 이 부분에 있어서는? 뭐 일단 면책특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번에 이 돈다발 사건 정말 예.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나 정말 뭐 나쁘끄러울 정도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들을 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공개하는 장면들을 많은 국민들이 또 다선 의원님들이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없을 거고요. 이 3선 제한도 일단은 뭐 동일 지역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동일 지역에 3선을 하신 분들이 보다 더 전략 지역으로 우리 당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이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반대 의견까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. 자, 홍준표 후보가 탈락하고 난 뒤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던 2030 청년표 지금 일단은 이재명, 윤석열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. 대부분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두 후보한테 표가 지금 안 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후보가 2030 청년들을 향해서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어요. 통할 것 같습니까? 뭐 당연히 뭐 통하는 가능성보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. 예. 이번에도 이 2030 커뮤니티에 대한 경청 인증을 저는 하셨다고 보는데요. 예. 충분히 뭐 동의한다 안 한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충분히 그런 의견에 대한 존중과 또 그 부분을 경청하고 있다. 이 부분을 인증하신 거라고 보고요. 그동안 사실 당이 하지 못한 노력을 후보가 홀로 하고 계신 중이다.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예.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해찬 대표 때만 해도 이 혐오와 차별에 대한 세미나나 그 부분에 대한 FGI 분석이라든지 여론조사 분석이라든지 왜 우리 사회가 이런 갈등들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먼저 좀 나서서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후보께 좀 떠맡기지 않았나라는 좀 그런 마음은 듭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.